그래서 네. 올해 연말에 만약에 3억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이번엔 다르다라고. 아, 그렇죠. 절대로 믿지 마시고 네. 빨리 탈출하십시오. 모두가 막 박수 칠 때는 예, 또 나와야 예,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될 확률도 있는 건가요? 지금 1억 있죠, 6천에서 있죠, 있죠. 만약에 11월 막 미친 장이 와갖고 2억 돌파하고 2억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데 3억까지 막 육박한다. 아 그러면 초보자들은 일단 빚낸 부분이나 아니면 원금은 다 회복을 해놓고 네.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 이 책이 또 신간이 나왔죠. 오태민 작가님 모시고 최근 코인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이게 맨날 그러지만 네. 요즘에 또 이게 잔잔하게 또 막 네. 홍보하고 뭐 네. 또 알트코인들은 막 빠지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네. 이게 지금 하반기 뭐 코인 좀 좋다라고 얘기들도 좀 있었었는데 네. 약간 지금 예측보다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격 이야기는 뭐 조심스럽죠. 네. 왜냐하면 뭐 제가 늘 맞히는 것라기보다는 뭐 주로 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아마 작년이나 올해 초에 부익남에서는 네. 막 강하게 비트코인 맞아요.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럴 때는 아니고 관망할 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말의 전제는 사이클상 그렇다는 겁니다. 네. 원래 반감기가 작년 4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 이제 가격이 정점에 도달해서 올해 말에 폭락이 예견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게 탈 패턴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클 셀러, 스트레이티지의 네. 마이클 셀러가 얼마 전에 이 시장이 매우 지루하다. 근데 지루한 게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폭등하면 폭락하니까 폭등하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루한 게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이클 셀러가 말한 게 이제 탈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탈 패턴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탈 패턴이 된다면 올해 말까지 그냥 조정하면서 조금씩 오르다가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 예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탈 패턴이 아니라 원래 사이클을 따라간다면 올해 10월에서 11월에 정점을 찍고 뭐 네. 올해 12월에서 1월 사이에 뭐 크게 조정을 받아서 아마 10만 달러는 무너질 거고 이제 1억 선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선도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패턴대로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점이 거의 다 도달한 건데 그렇죠. 예. 반대로 지금까지 왔던 모습을 보면 탈 패턴을 많이 보인 것도 사실 아닌가요, 이게? 탈 패턴으로 지금 약간 무게중심 옮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이유는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더리움을 사더니 최근에는 또 비트코인을 팔아서 금을 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들은 비트코인 시장이 오면 비트코인만 사고 비트코인을 모으고 올라갈 때 샀다가 이제 떨어지면 공포 때문에 팔거든요. 네. 근데 기관은 작년부터 보인 행보를 보면 좀 오르면 익절을 하거나 전환을 하고 떨어져서 개인들이 좀 회피할 때는 사 모으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전문가들이라서 냉정한 것도 있겠지만 아마 AI가 트레이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면 뭐 네. 옮겨갔다가 또 네. 다시 돌아오고 뭐 네. 약간 기계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네 그런 거 다 보입니다. 사실 요즘에 금도 올라가고 뭐 미국 주식도 막 좋기 때문에 네. 이 코인까지 돈이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로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11년 동안 기억을 해보면 이런 주장들이 워낙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간만 이제 좀 조정장이 오거나 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좀 지루하면 시즌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다가 비트코인은 판단할 수가 없고 비트코인은 이제 M2라고 하는 글로벌 유동성을 좀 봐야 되는데 네. 글로벌 유동성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런데 글로벌 유동성이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10월하고 11월은 오르는 게 맞아요. 글로벌 유동성을 따라간다면. 요번에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도 또 인하하고 네. 앞으로 좀 더 낮출 수 있다라는 뉘앙스까지 보여주니까 이제 코인도 유동성 좀 빠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 꺾여가지고 실망감이 더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팔아라 네. 하고 그래서 뉴스가 나오니까 막상 비트코인과 우리 크립토만 떨어지는 아주 기현상이
벌어져서 저도 이제 여기저기 많이 이제 불려 나갔는데요. 네. 이 정도를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를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관점을 좀 바꿔서 아니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도 10만 달러를 지키네. 그러니까 어저께 저는 11만 달러가 깨지면서 순간적으로 10만 달러 깨지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10만 달러는 견조하게 지키는 걸 보면 그래도 굉장히 그 물밑에서는 수요가 견조하게 사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알트코인은 막 빠지는데 비트코인만 좀 견고하게 버텨주니까 이게 또 약간 왜 이렇게 다르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게 그 기관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알트코인은 원래 좀 성격이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는 성격이 원래 있고요. 원래 잘 그런 현상이 잘 보이는데 주목할 만한 건 이더리움이죠. 제가 최근에 뉴스를 쭉 보다 보면 좀 이상한 기류가 있었는데요.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월가가 네. 갑자기 월가의 중요한 인물들이 이더리움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티를 비롯해 갖고 톰 리, 기존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친화적이었던 인물들이 갑자기 이더리움에 뭔가 있는 것처럼 막 해서 이더리움이 크게 많이 올랐는데 네. 이더리움이 이번에 4,000달러가 깨졌어요. 비트코인으로 치면 이제 10만 달러가 깨진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네. 4,000달러가 깨지면서 역시 내구성을 보여주는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월가가 이더리움에 주목하는지 그게 참 재밌는 그런 포인트죠. 이게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국이나 이런 데 가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삼성전자와 구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원래 이 우리 크립토 세계에서는 이 크립토의 발전 단계를 4단계, 5단계로 나누는데 마지막 단계가 이제 4단계건 5단계건 마지막 단계가 매스 어덥션 그러니까 대중들이 비트코인과 크립토를 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직전에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가 뭐냐면 전 세계의 빅테크, 빅5인가 빅6 중에 하나나 두 개가 비트코인에 혹은 블록체인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저는 이제 그걸 구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글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발언을 거의 안 했습니다. 지난 3, 4년 동안. 네. 아마도 그 이유는 페이스북, 지금 메타지만 페이스북에 저커버크가 그 리브라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가 그게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네. 상원 청문회까지 가갖고 완전 혼나고 사업체도 이제 정리한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블록체인에서 말을 아끼다가 이번 주에 드디어 구글이 GCUL, 구글 클라우드 유니버셜 레저라는 그 레이어 1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서는 스테이블 코인만이 아니라 토큰 플랫폼인데 이게 이더리움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혹은 이제 리플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 송금망하고 똑같은 기능인데 아마도 톰리나 그 피터 트리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정보들이 있었을 것이고 삼성이 됐건 구글이 됐건 이더리움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이중 전략으로 갈 거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위에 워낙에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구글이 이더리움을 무시하고 이더리움 같은 걸 만들지 않고 일부는 이더리움 위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일부는 자체적인 어떤 플랫폼을 도모하면서 병행할 거다라는 그런 내부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론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피델리티 같은 금융기업은 지금 이더리움 위에서 무슨 채권을 토큰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지만 이더리움에서 발행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아마 월가의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미리 정보를 알고 옮긴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의 투자자들도 이더질라 뭐 비트마인 이런 거 샀거든요. 네. 그런데 역시 이더는 비트코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무한 발행이고 인플레이션 앞에다 보니까 크게 조정이 오는 거죠.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그러면은 약간 지금 좀 상반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 지금 어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알트들은 사용성을 강조하는 프로젝트고요. 비트코인은 사용성이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 기준, 비상관 자산 이런 게 중요한 기준이라서 아마 화끈한 거를 원하시거나 킹머니를 쫓는 사람들은 변동성이 큰 알트, 그 대장주인 이더리움 쪽으로 간 거고 비트코인은 계속 시대가 불안할수록 계속 꾸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안 빠지고 딱 탄탄하게 버텨주는 거 보면은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게 변동성이 작아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안정성도 커진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슈퍼리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회장님들을 중견기 회장님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좀 몇 분 뵀거든요. 그분들은 사실은 뭐 2배 되고 3배 되고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분들은 그 여러 이유로 이제 비트코인과 크립토를 들여다보는데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비트코인이 보이니까 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립토의 수익률을 따라가면서 견조한 거는 비트코인이다. 이런 신뢰감을 주겠죠. 그러니까 하방은 좀 탄탄하고 좀 상방이 좀 열려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어느 정도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는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뭐 지금 부동산 전문가인 우리 부익남 대표님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은 강남 그러니까요. 아파트고 네. 이더리움은 판교 분당쯤 되고요. 다른 알트들은 이제 휴전선 부근에 이제 통일 대박. 근데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그냥 완전 휴지 조각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강남 아파트도 빠지면 금방 회복하고 회복할 때도 제일 빨리 제일 많이 회복한다는 그 믿음을 수십 년째 보여줘가지고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비트코인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믿음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번에 10만 달러를 꾸준히 지킨다면 네. 이제 기관과 슈퍼리치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애착이 훨씬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번에야말로 탈 패턴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저를 비롯한 이제 비트코인의 고인물들이 네. 바라는 바죠. 왜냐하면 제가 요새 스케줄이 막 넘쳐가지고 너무 바쁜데 네. 지금 장이 안 좋은데도 스케줄이 넘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막 12만 달러, 13만 달러가 넘치면 제가 전화를 켜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어차피 몸이 하나니까 제가 스케줄 소화가 안 되는데 10만 달러 미만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있던 강연 뭐 방송 다 취소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나눠서 온건하게 좀 가자. 그럼 이번에 탈 패턴화가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근거가 그러면 어쨌든 기관의 유입 뭐 이런 건가요? 본격적인 좀 기득권의 자본이 막 들어온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질량이 커졌어요. 그래서 원래 1차 반감기 때는 100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 기준점에 따라서는 200배기도 한데 그냥 우리가 그냥 100배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반감기 때는 30배 올랐어요. 네. 세 번째 반감기 때는 7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2.5배에서 3배를 바라봤는데 네. 2배밖에 안 되고 지금 약간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질량의 문제도 있다. 아니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게 추세 감소는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대로 하면은 아직 뭐 한 1.5배 정도 더 가도 되는 그거는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패턴상 지금 2억 넘었어야 되고요. 지금 3억에 막 돌파를 향해서 가야 돼요. 가야 한국 돈으로. 되는데. 그래서 25만 달러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25만 달러는 그냥 올해 20만 달러 넘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는 어쨌든 규모가 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규모가 컸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들이 냉정한 것 같아요. 그 개인들의 어떤 투자 매수세가 뭐 적다 지금 뭐 기관들 위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여전히 뭐 개인들이 생각보다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다 이것도 여전한 얘기인가요?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연을 해보면 비트코인을 진짜로 막상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네. 리플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손이 가는 게 리플 같은 어떤 그런 프로젝트성 알트코인 같아요. 아직은. 이더리움도 최근에 사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 나온 게 뭐 정말 한 달 전인가 뭐 이랬는데 지금은 또 다시 또 확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탈패턴화도 일어나지만 반대로 또 패턴화에 기대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럼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아주 보수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상단에 왔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요새 진짜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만 해도 네. 막 사라. 무조건 사라. 제가 재작년에 부인가 나와가지고 지금 맞아요. 무조건 사셔야 된다고 네. 막 얘기 드렸을 텐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반감기도 8천 있고 막 이럴 때였습니다. 그렇죠. 아주 쌀 때.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흐름을 지금 세 번째 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푹 꺼져요. 완전 네. 거의 싱크홀이에요. 그래서 저 정도 되면 11년을 이제 저는 자산 가치가 80%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걸 3번 정도 경험했거든요. 그 기분을 안 물어보시는데 기분이 우리 대표님 그런 경우가 좀 있겠다. 부동산에서도. 뭐 여기도 뭐 그런 거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빠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일반 투자자가 만약에 지금 들어왔다 20%가 빠지면 네. 굉장히 고통을 느끼실 겁니다. 못 견디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초보자들한테 권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걸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쯤 권하든지 아니면 확실히 나간다는 그 시그널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기관에서 이제 확 뺀다든지 뭐 이런 걸까요? 만약에 비트코인에 지금 가장 임박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이에요. 사실 그게 근거 없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트럼프 아들들이 막 여러 번 오고 지금 완전히 난리거든요. 트럼프 네. 아들들. 그러니까 너무 비트코인이 트럼프하고 이렇게 커플링이 그렇죠.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정권이나 트럼프 개인의 어떤 안위의 문제가 생기면 비트코인에 대한 패닉이 생깁니다. 네.
그러나 그때가 기회인 거죠. 초보자들에게는. 사실 뭐 작년에 뭐 계엄 사태 딱 터질 때 뭐 확 빠졌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하루 만에 복구가 뭐 되는데 순식간에 됐지만 뭐 그런 일들이 만약에 또 그렇죠. 일어난다면 이 가치랑은 상관없이 그냥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22년도 말에 그 FTX라는 그 거래소가 망했어요. 네. 그때 완전히 뭐 우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 돈으로 8천만 원 하던 게 2천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가 기회였죠. 그때부터 지금 3년째 계속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기회인지 진짜 시즌 종료인지 그거 판단을 못 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죠? 이게? 아니 그때는 시즌 종료가 꼭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즌 종료가 이렇게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한 2, 3년이 괴롭지만 네. 종료가 되고 폭락해서 사신 분들은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급락 이런 것들은 네, 기회고 장기적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게 이제 시즌이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게 무섭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는 크게 올랐다가 일반적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ROI가 있거나 퍼가 있는 자산이 아니라서 네. 급등락을 생각하고 들어온 그런 투기적인 수요가 실망 매물을 계속 조금씩 쏟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닌데 제 비유적으로 365일 중에 300일은 떨어진다. 그 떨어지는 게 급락이 아니라 그 스키 초보용 슬로프처럼 네. 꾸준히 떨어집니다. 예, 이럴 때가 제일 힘들고요. 사실 급락하면은 용기만 있으면 기회가 온 거죠. 아, 그렇죠. 급락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예. 항상 그런 건 또 회복을 했으니까. 이번에 또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책도 써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 그러면 그 요 책에 보면 지금 공부한 자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들어가기는. 예, 지금은 공부를 하면서 관망해야 되는데요. 호재들도 많아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가지고 갑니까? 지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패턴을 따라가는 흐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올해 연말에 만약에 3억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이번엔 다르다라고. 아, 그렇죠. 절대로 믿지 마시고 네. 빨리 탈출하십시오. 모두가 막 박수 칠 때는 또 예, 나와야 예,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될 확률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이런 있죠. 만약에 11월 막 미친 장이 와갖고 2억 돌파하고 2억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데 3억까지 막 육박한다. 아 그러면 초보자들은 일단 빚낸 부분이나 아니면 원금은 다 회복을 해놓고 네.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계기는 뭐 트럼프의 어떤 입이나 뭐 이런 걸까요? 뭐 어떤 정책이나 뭐 그런 거로 사이클상 그렇게 돼요. 아, 그냥 사이클상. 뭐 딱히 예. 없어도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10만 달러 조정받고 올라가면 갑자기 이제 대중들이 포모가 옵니다. 그럼 붙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기관들은 아마 25만 달러를 얘기해놓고 20만 달러부터 열심히 팔 겁니다. 그러겠죠. 뭐 거기들도 어떻게든 뭐 정리하려고 할 테니까. 그렇지만 아직은 기관이 그러면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뭐 보유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막 한 주는 순매수였다가 한 주는 순매도였는데 그게 뭐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 갔다가 뭐 금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시장이 굉장히 호재는 너무 많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난달에 뭐 401k가 이제 크립토를 담는 것도 행정명령으로 사인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이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드디어 한국의 제도 투명성을 기대하지 않고 네. 바로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두드렸고 음. 그 다음에 구글이 이제 드디어 침묵을 깨고 GCUL이라는 레이어 1 플랫폼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플레이어들이 바뀌는 거죠. 이제 뭔가 메인 그 아주 거대한 기업들이 이제 들어온다. 그렇죠. 예전보다 다르게. 이제 저 같은 이제 막 저는 사실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말로 덕후고 이제 일본말로 오타쿠죠. 그래서 네. 11년 동안 비등 좋아서 했는데 네. 저같이 이제 학위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 행세하던 시대도 끝나가면서 경제학자라든가 네. 적치학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다루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게 완전 플레이어가 바뀌는 뭐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요. 저는 네. 그런 게 이제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금으로 좀 갔던 그 기관들도 결국에 금을 뭐 계속 뭐 영원히 보유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뭐 이게 수익성 때문에 갔다면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코인으로 올 수 있는 일종의 순환장 같은 것들이 또 하반기에 올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뭐 공부가 부족해서 그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관들은 끊임없이 지금 사고 있다라고 저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개인의 신규 유입 이게 촉발을 하겠네요. 뭘 그렇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포모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금리 인하든 뭐든 뭔가 트리거가 생겨서 아, 시장에 돈이 엄청 풀리겠구나 할 때 네. 이제 코인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또 갑자기 또 팍팍 튀는. 그렇죠. 한번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한번 폼모로 오면 기관들도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기관들이 내놓는 물량을 넘어설 거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이 정도 되면 일단 매도를 멈추고 좀 걷어 들일 거고. 왜 이렇게 떨어지냐면 10만 달러가 돼가지고 지금 11년 된 지갑, 13년 된 지갑들이 마구마구 쏟아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지난 두어 달 동안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게 나온다는 뉴스에 떨어지진 않고, 그게 실제로 그 매수를 전부 흡수하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대량으로 파는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미만의 네.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11년 된, 12년 된 그런 고래들이 네. 이제 생활 수준을 많이 바꿨기 때문에 현금 필요하겠죠. 그들이 그들이 원래는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들이 원래는 20만 달러가 정도를 기대했을 텐데 네.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10만 달러가 그들의 이제 이 정도도 됐다 하고 이제 나가는 고래들도 꽤 있는 거죠. 하긴 뭐 그거 팔고 뭐 다른 거 가도 되죠 이제는. 뭐 그렇죠. 자산이 뭐 충분하시니까 그 네, 정도면. 그분들 뭐 수천억 원 네. 네, 자산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소화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와중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